자,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는 피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촬영한 영상분이 선생님이 한 40분 정도 묘사를 했는데 촬영은 3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중간에 과정 촬영을 하면서 녹화 버튼이 안 눌려졌습니다. 촬영 버튼이 안 눌려지는 바람에 중간 부분이 없이 들어가 버렸네요. 어디까지 설명이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꼭지가 아래쪽에 있어요. 표면 꼭지를 아래쪽으로 두고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아까 그 표면 도시를 그대로 아래서 위로 올려다 봤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우리 조형요사 할 때 썼던 물, 폭포가 여기 떨어집니다. 참, 선생님 말도 안 돼요. 꼭 뭐 지금 말이 돼야 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도심의 표현을 꼭 주간, 낮 상태로 표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 상태로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야경 표현제도 된다는 거죠.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기거나 나중에 뭐 화이트 작업을 하거나, 도심의 느낌은 살짝 조금만 빌딩 숲 몇 개만 좀 보여지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묘사가 이루어지고요. 크게 도심의 모습을 크게 표현해야 되지만은 일단 크게 표현하면 그릴 게 많습니다. 오늘 생각하기에 작은 게 더 그릴 게 많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크기가 여기 이 안에서는 오히려 많은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작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크게 그리면은 자세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많아져요. 나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도시의 스케일을 좀 더 키워서 세세하게 그려도 되겠지만은, 선생님은 지금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크지 않고 조금 작게 표현하면서 생략도 적성히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연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주어진 사인펜이나 아마 수성 플러스펜도 지급이 될 텐데, 그걸 이용을 해서 세부 묘사를 먼저 잡는 게 좋습니다. 어둠을 먼저 찾아주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연필로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사인펜을 들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채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채색 계획은 연필하고 사인펜, 수성 사인펜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채색 물감, 수차든 푸더든 관계는 없겠습니다. 수용성 채색 물감 이용을 해주고, 사인펜은 이 작업에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도 거기에서는 한번 사인펜을 진행해 보고요. 요거는 물감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요 내부는 펜을 좀 이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 재료들 중에서 수용성 물감하고 플러스 펜이라든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펜, 라이너 등을 이용을 해서 도심 작업은 들어갑니다. 물론 그 부분은 연필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조금 늦게 시작할 걸 그랬군요. 갑자기 종이 울릴 시간이군요. 이게 지금 5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이 울리기 전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영상까지 한번 시간이 되면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개를 사용할 때는 너무 싹 다 깨끗하게 지우지 말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번 그 소리나는 물통이 또 돌아왔군요. 자, 채색 계획은 피망을 먼저 칠할 겁니다. 그리고 요 모노네일, 투명체인 모노네일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어둠을 먼저 잡을 거예요. 울트라마린, 애용하는 울트라마린과 바이올렛, 인디고를 섞은 어두운 톤으로 도심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밝은 톤 위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피망은 여러분들 기초 디자인 할 때 진행하는 채색법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자, 일단 샵 그린하고 비리디안 섞어서 주조색, 피망이 가질 수 있는 주조색을 먼저 만들 거고요. 참고로 요거 첫 번째 피망은 녹색 피망이고요. 두 번째 피망은 적색 피망으로, 빨간 피망으로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자, 녹색을 먼저 섞고 있어요. 영상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팔레트로 열심히 녹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팔레트를 보여주는 게 낫겠군요. 비리디안과 여기는 샵그린 어두운 색 만들고 있고 여기에 인디고를 살짝 섞겠습니다. 뭐 프루시안 블루를 섞어도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는 바이올렛을 섞어도 됩니다. 인디고를 조금 섞으면 아까 그 녹색이 진해져요. 혹시 반다이크 브라운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다이크 브라운 정정. 혹시 비리디안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비리디안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피망의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줄 겁니다. 어두운 부분. 그리고 녹색의 이 특징이 원치 않는 붓자국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조절해서 들어가주면 되겠고 붓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살짝 어두워지는 부분을 갖고 그림자 부분 같은 경우 미리 잡아주는 게 좋겠고요. 피망의 단면 미리 잡아주고요. 전 시간 수업부터 선생님이 강조했던 가벼운 채색,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가벼운 채색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작업에서는 화이트를 사용해도 관계없다 어떤 조건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화이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밝은 부분, 화이트 부분을 남기면서 칠하는 연습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인디고를 조금 더 섞어야겠네요. 그리고 바이올렛이 있네요. 이런 친구들을 섞어주는 이유는 붓자국을 그만큼 좀 줄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다 생기는 의도치 않은 자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해야 되는데 면으로 면 변화, 내가 의도적으로 면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린 거야 라는 느낌이 들게끔 들어주면 좋겠고요. 지금 붓이 좀 많이 갈라지네요. 붓이 어느 정도 사용해야 뭐 수명이 되고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오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지금 살짝 이렇게 붓이 갈라지는 요 시점이 오면은 사실 붓을 이제 다른 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모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붓 쓰다가 확실히 교체 붓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붓이 참 잘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붓을 쓰면서 붓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네, 붓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붓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겠고요. 자, 피망의 어두운 부분을 선생님 지금 먼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공정이 어두운 부분을 미리 잡아주는 그런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조금 더 진하게 잡으면은 더 확실하게 밝고 어둠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샵그린을 좀 더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바이올렛을 쓰면은 아까 인디고를 섞었을 때보다도 조금 더 색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은 듯한 녹색이 나오죠. 또 아래쪽에 어두운 부분하고 이 부분도 피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둠에 속하는 부분, 어둠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먼저 잡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블랙으로 잡아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두운 부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요, 블랙 섞는 거예요. 어둠으로 묘사를 할 부분들. 여기 어둠이면 여기 사실 밝게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잡았네요. 그러면은 이쪽 건물에 반사광을 넣어서 그 부분을 다시 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면과 면의 관계, 그 밝고 어둠의 관계, 이 경계선에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 그런 상관관계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주면은 이런 연습을 할 때 기초 디자인과 연관 지어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생기는 거죠. 자, 이 색깔로 그러니까 어둠에 좀 더 포인트가 들어가줬으면 하는 부분들 선택적으로 좀 들어가 줍니다. 어떻게 보면 피망이 가장 어두울 것 같은 부분들이 여기죠. 이왕 지금 물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두운 부분 미리 찍겠습니다. 블랙을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보다 더 진한 부분, 더 강한 부분에 블랙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자, 어두운 부분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색깔 가지고서 필요한 경계선이라든가 마치 얘를 지금 물감 붓이 아닌 펜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 그려졌으면은 더 나중에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세요. 작은 면이 필요하면은 작게. 그리고 물감 붓에서 물감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물을 쓰거나 화이트를 쓰지 않아도 점점 단계가 약해져가는 색감 그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섞은 색 외에는 지금 뭐 어떤 컬러 변화는 전혀 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색깔로 쭉 이어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어두운 컬러로 1단계를 잡아주는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신본 영상은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자료니까 비공개로 올렸는데, 오늘처럼 갑자기 영상이 필요할 경우에 비번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느껴서 이후 작업되는 콘텐츠들은 그냥 다 공개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저작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자, 물감으로 마치 붓으로 소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두운 부분을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오버했네요. 색감의 변화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색의 변화는 없이 그냥 한 색깔로만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색 변화를 조금 해볼까요? 어두운 부분 거의 다 들어갔죠. 그리니쉬 옐로우를 여기다 섞겠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올리브 그린이라든가 옐로우 그린을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리니쉬 옐로우가 좋아요. 그 색을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자기 취향입니다. 그리니쉬 옐로우. 중간면입니다. 앞서 사용한 어두운 톤 옆에 인전면에다가 중간 톤이 되게끔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묘사를 하지 않고도 자, 색 단계도 나오고 질감도 나오고 뭐 음영 표현이라든가 양반까지 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점이라기보다는 익숙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팁이 있다 그러면은 물 조절이에요. 그리고 붓터치가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붓터치를 이용한 붓 방향성, 터치의 방향성을 좀 이용한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원터치 묘사로 끝낸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리고 화이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화이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화이트를 남기면서 들어가주면은 여러분들 작업 공간, 작업 공정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일단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피망의 밝은 부분, 밝게 남겨질 부분 빼고 아까 여기 그림자였으니까 뭐 다 들어가도 관계없겠고요. 자, 수채화의 중첩의 장점. 먼저 앞서 사용한 색감 위에 약한 색감, 물이 좀 섞여진 색감이 첨가가 됐을 때 앞서 사용한 색감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려지는 경우도 있나요? 포스터 컬러를 쓰면은 덮을 수가 있죠. 수채화로 쓰면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또 잘 이용을 해주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은 묘사를 하지 않고 많이 건들지 않고 적은 묘사로 밀도 있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색을 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짧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이런 방법들이 너무 생소하다 그러면은 일단 본인한테 지금 익숙해져 있는 방법을 쓰는 게 맞습니다. 뭐 새로운 거를 다시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 피망과 이 꼭지 부분하고는 좀 색감을 차이를 둘 거예요. 자, 이쪽은 이제 반사광 구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오렌지색을 좀 섞어서 들어갈 계획이고요. 자, 이제 앞쪽 부분. 중간면을 넣을 때 앞서 사용한 색감을 비벼서 이렇게 풀어주는 기법 얼마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중간 톤이 있어요. 어두운 톤이 깔려져 있고 그 톤과 그 톤의 중간을 찾을 때 물 표현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지폐 표현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비벼서 풀어줍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 때 진행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면을 만들 때 이렇게 비벼서 풀어준다라는 점. 자, 색이 점점 빠져서 지금 이제 밑에까지 왔어요. 그 전에 여기 단면, 밝은 부분의 단면도 미리 들어가주면 좋겠네요. 하이라이트는 가장 어두운 부분과 경계되어 있는 부분, 그쪽에 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망의 단면 부분까지 들어갔고요. 밑에 부분 지폐 조형 요소 채색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방법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벼운 채색. 가볍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릴 건 다 그려놓는 중간면들을 많이 사용을 해 놓습니다. 선생님이 공정을 조금 단순화시켰을 뿐인 거지 선생님이 가벼운 채색을 한다고 해서 그림이 대충 그려진다거나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공정을 좀 줄여서 상당히 많은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줄여서 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수채화를 이용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중첩 표현을 이용을 해서 중간면 작업. 자, 이런 데는 지금 꼬였죠. 똑같은 톤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어요. 한쪽을 잡고 한쪽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잡는 걸로 선생님이 선택을 했고, 아래쪽은 풀어주는 걸로 합니다. 의외로 갈필이 잘 어울리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다른 때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갈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면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반사광 처리인데 반사광 처리는 여기다가 오렌지를 좀 섞을 거예요. 이제 이 소리만 들어도 어떤 물통을 쓰고 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자, 붓을 이제 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붓을 좀 깨끗이 빨아주고요.
오렌지를 섞습니다. 팔레트를 보면은요, 여기 오렌지 이렇게 보이겠구나. 오렌지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색깔이 나옵니다. 이 색깔이 뭐냐? 옐로랑 뭐죠? 올리브 그린이랑 섞은 색깔하고도 비슷하고 약간 카키색? 여러분 카키색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비슷합니다. 네, 올리브 그린보다는 조금 더 익어 있는 색깔. 참 이게 색을 컬러를 말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튼 중화된 많이 상당히 중화된 색깔로 반사광 처리를 들어갈 겁니다. 반사광이 필요한 부분 물론 아예 그냥 오렌지를 써도 무방하긴 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왜 이 색을 써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취향이에요. 좋아하는 색깔을 쓰는 겁니다.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도 좀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색깔 그런 컬러를 선호하는 겁니다. 여기도 살짝 반사광 중간면은 비벼서 요 처음에 사용했던 1차 녹색이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반사광 반사광입니다. 계속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선생님도 나름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무 말이 없어지는 마치 음소거가 된 상황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할 때 좀 중요한 부분 경계선이 틀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데 할 때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옐로우 그린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연두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옐로우 그린 아니면은 여러분 샵 그린에다가 옐로우를 섞어도 되지만은 팔레트 연두색이 있어요. 그럼 그거 그냥 바로 쓰는 겁니다. 다른 색 어떤 것도 혼합하지 않았고 그냥 그 연두색 가지고서 가장 밝은 부분, 생각되는 부분 쭉 들어가는 겁니다. 생색이죠. 막 형광 색깔 정도라고 보이는데 아주 소량 피망을 그릴 때 아주 소량 부분에다가 이걸 넣어줘서 신선한 느낌도 좀 주는 거고 상큼함도 좀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는 톤은 여기다가 뭐 비리디안 같은 거 섞어도 되겠고요. 네, 일단은 선생님은 이 색깔로 일단 밝은 부분 다 마무리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공정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이 머릿속으로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들어가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 있죠. 미리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색깔 이쁜 것 같아 해서 들어가고 원래는 반사광 계획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반사광 있으면 이쁠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그래서 사전에 나름 최대 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우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했을 때 혹은 실패를 했을 때 다른 방법적으로 우회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피망의 느낌, 피망 자체의 자연물인 피망 자체의 느낌에 중점을 뒀고요. 이제 이 이후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인공물인 겁니다. 컬러라든가 고유 컬러의 어떤 부분들을 별로 염두하지 않고 이제 좀 인공적인 색깔들 이런 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색이 좀 바뀌었죠. 이거 지금 아까 그 그린에다가 비리디안을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색깔 조금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나오고 얘로 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이 꼭 파란 물일 필요는 없어요. 녹색 물이 흐르는 피망도시. 빨간 물이 흐른다. 그건 좀 무서울 것 같고요.
아까 잘못 들어간 부분 그냥 그림자처럼 처리를 하는 거고요. 물 파란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 모노레일 이 투명체로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을 파란색 유리로 하려고 좀 톤 차이, 컬러에 대한 다양성을 주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붓에 지금 남아있는 색깔로 피망 색 변화를 조금 더 찾아줬고요. 자, 물 표현은 그렇게 어두운 부분 잡아주고 나서 젖은 붓 상태에서 물감 조금 묻혀야겠군요. 원래 물감 묻히지 않고 젖은 붓만 쓰려고 했는데 붓 끝에다 물감 조금 묻혀서 비벼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폐 조형 요소 했을 때 썼던 꼼수라 표현하지 말고 테크닉 많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경계선 부분만 시작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명확히 나와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느낌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제 묘사의 밀도를 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점, 의도했던 게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점을 두는 부분은 초기 얘기한 것처럼 상상력입니다. 이미 하드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상상력을 이제 조금 더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꼭지 부분하고 꼭지에 붙어 있는 살은 좀 인공적인 느낌이 나게끔 일단 후커스 그린이라든가 샵 그린은 뺍니다. 그런 샵 그린만 빼야겠군요. 샵 그린 얘를 빼고 비리디안과 올리브 그린도 빼야 되겠고요. 후커스 그린만 조금 섞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았네. 여기는 비리디안하고 여기는 후커스하고 얘네 두 개 섞다 보면 적절히 플라스틱 바구니 색깔 참 이게 비유할 수 있는 개체가 좀 적은데 플라스틱 바구니 색깔이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서 인공물인 꼭지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자,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했기 때문에 선생님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 물감에만 있는 색깔 중에 하나 반다이크 그린이 있어요. 반다이크 브라운이 아니라 걔를 좀 섞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어두운 녹색 톤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자주 쓰는 색깔은 아니고 그 색깔을 깔면서 특이한 색깔이 있네. 별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추가한 색깔이 되겠습니다. 자, 꼭지를 묘사할 때도 어두운 블랙을 먼저 잡습니다. 이건 지금 블랙은 아니고 아까 그 색깔에다가 그대로 인디고만 좀 추가를 했어요. 물을 좀 적게 섞기 때문에 블랙에 가까운 색깔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오늘 팔레트에 블랙이 없어서 사실 블랙은 안 쓰고 있어요. 네, 이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어두운 톤을 가장 빨리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블랙. 이렇게 하면 잘못 영상 편집한 줄 알 거 아니에요. 블랙입니다. 선생님 이제 영상 촬영에 이제 조금씩 여유도 생긴 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그런 학생 아직 한 명도 없었는데 조는 학생이 있을까봐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리는 사람이나 재밌지 보는 사람은 재미없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표면 꼭지의 어두운 부분 먼저 잡고 다 풀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약간 브라운 계열로 풀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모노네일에서 어둡게 이미 표현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빛 반사되는 부분 제외한 파란 유리로 들어갈 거지만은 그 안에 어두운 부분은 지금 이 색깔로 특별한 이유 없고 선호하는 색깔도 아니고 그냥 지금 팔레트에 이 색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쓰는 거였죠.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가면은 네일 표현 다 될 것 같고 딱히
표현할 게 없네요. 자, 여기도 하이라이트 자리 피해서 이만큼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어두운 색깔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피망에서 좀 더 어둡게 묘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없네요. 발고점을 똑 떨어지게 다 그려놔가지고 더 이상 그릴 데가 없네요. 이쪽 부분은. 로우 엄버. 라이트 레드는 거의 붉은색에 가까워요. 거기다 로우 엄버는 조금 그 색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정도 색깔이 있겠고, 왜 이런 거 써요? 라고 하면 색감 이 차이를 분명하게 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가 좀 오래되면은 이런 색깔로 변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좀 표현하는 부분이겠고, 피망과의 어떤 차이, 톤 차이를 좀 주는 부분, 색감 차이를 주기 위한 부분으로 먼저 어둡게 칠해놓은 부분을 따라가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떨어뜨렸을 때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했을 때 이 위에다가 그린 계열을 다시 덮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용도로도 활용이 되는 거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크게 그림에 영향 주지 않는 영향력이 가장 낮은 색깔 브라운 계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 쓰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애가 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컬러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같은 거 입을 때도 브라운 계열 톤의 옷을 입으면은 차분하다, 그냥 이렇게 튀지 않고 그냥 그러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 용도의 색입니다. 일상에서도 옷에서도 그렇고 이 컬러 그림에서도 이 컬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자, 그다음에는 이게 옐로우 컬을 조금 섞었습니다. 물 써서 옐로우 컬을 아주 극소량 써서 밝은 부분 그냥 덮는 용도예요. 얘도 더 묻어가는 성격이 강한 친구죠. 경계선이 붙어버린 부분이라든가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화이트로 추가 공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정을 줄인다면서. 자, 이렇게 해서 꼭지 부분에 만들어졌고요. 자, 이 부분도 같은 색깔로 그냥 한 번에 쭉 밀어주세요. 자, 끝부분에 와서 하이라이트 남겨주고, 자, 여기도 살짝 붙어 보이죠? 이런데 나중에 화이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어둠으로 좀 확실하게 잡아줄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살짝 붙죠? 다른 부분 때문에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더 떨어져 보이게 했으면 좋을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화이트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그 공정 때 잊어먹질 않습니다. 시간 잠깐 사진 한번 찍고 와야겠군요. 자, 그 이유는 이후 공정은 자 이제 좀 빠른 영상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이라고 해놓고는 30분이나 지금 촬영이 됐는데 줄여도 10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겹죠. 물론 이제 내일 수업 때 지금 오늘 찍고 있는 거라 내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잠시 후 수업 때는 이 공정을 틀어놓은 상태로 여러분들은 동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가면서 간간히 영상 한 번씩 이렇게 올려받아 봐주면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영상을 다 보고 진행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다 각자의 어떤 아이디어가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들으면서 공통된 부분, 저 부분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그런 게 있을 때 찾아봐 주는 거겠고요. 노란색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두운 색깔로
마치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는 듯한 원경, 멀리 있는 애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어두운 부분으로 마무리해서 끝날 거예요. 도심 같은 데는. 그런데 나중에 좀 더 공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베이스를 먼저 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둠 안에서 은은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도 표현의 관건은 원터치 묘사입니다. 한 번에 완성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손을 많이 대지 않게끔, 왜냐하면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는 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원터치 가급적이면은 많이 손 안 대고 한 번에 그리자라는 계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일단 주요 건물들, 큰 건물들의 어둠만 일단 강하게 잡아주면은 다른 건물들은 그 분위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따라와요. 그냥 이 앞에 건물들 2개 정도 있는데 걔네들만 좀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느낌만 살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 느낌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실루엣만 숲의 어떤 느낌이고, 자, 채색을 시작한 지 50분이 됐습니다. 채색을 시작한 게 아니라 촬영을 한 지 5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 울렸네요. 이 시간 딱 맞춰서 여러분들 2교시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 시간 계산해서 영상을 정확하게 틀어야겠군요.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좀 장시간에 걸쳐서 영상을 봤을 텐데, 자,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화이트를 빼먹었네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화이트 씻는 거는 몇 분 안 걸리니까 화이트 작업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화이트는 뭐 별다른 설명 없이 역시 이것도 빠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하도 피망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구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초반부만 조금 개요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빠른 영상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인펜 선을 많이 넣으면은 많이 번져 나가는 거겠고요. 좀 적게 쓰면은 적게 번집니다. 잉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물감을 펜으로 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어두운 부분서부터 먼저 다 칠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펜 스케치 하듯이 묘사를 한다고 해주면 됩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넣고 물을 이용을 해서 번지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컬러를 먼저 넣을 것이냐, 먼저 번진 후에 나중에 그 위에 컬러를 입힐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컬러를 같이 넣고 입혀도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을 잡아 놓은 후에 그 위에 다시 사인펜으로 다른 컬러 색을 넣어도 되는 부분이 있죠.
사용하는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이가 켄트지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종이가 일어나서 종이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건 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말려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비비면은 종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적당하게 종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은하게 번지면서 서로 색과 색이 섞이게 되죠. 이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자, 좀 더 진하게 빨간색을 넣을 경우에 붓에다 직접 사인펜 잉크를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실에서 뭐 어떤 작업을 이어서 기물을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자리를 좀 비켜줘야 돼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일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